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종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처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해양에 어떤 매립하는 거, 그 다음에 내륙에 매립하는 거, 그리고 차수, 이제 물을 차단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처음에 이 매립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재활용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매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폐기물의 어떤 그 처리 체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폐기물의 처리 매립하는 방법에는 내륙에는 셀공법, 압축매립공법, 샌드위치, 뭐 도랑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안 매립에는 박충뿌림, 순차투입, 뭐 수중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양 매립을 보시면은 수중투기는 그냥 배 타고 가가지고 그때 던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중투기 방법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순차투입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 여기가 바다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씩 쌓는 거예요. 이렇게 폐기물로.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육지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 투입 방법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박충뿌림 공법은 뭐냐면은 얘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잔뜩 쌓았어. 배를 타고 한참 저 멀리 바다까지 간 다음에 이 배 밑에 문을 열어요. 그럼 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떨어지겠지. 따다다다닥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박충뿌림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면이 뚫린 이 바지선 등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쫙 펼쳐지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륙매립 공법 첫 번째 도랑식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도랑을 파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있잖아요, 흙이. 그러면은 여기를 파서 비어요. 얘네들 이 흙은 어디로 가? 옆에다가 쌓아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흙은 여기다가 쌓아놨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묻고 얘를 다시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도랑식이고, 뭐 20m, 10m 정도의 이제 길이 20, 깊이 10m 이 정도 도랑을 판 후에 이제 덮는 거죠. 복토제라는 거는 여기를 덮는 흙이에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안 갖고 와도 돼요. 판 거에서 쓰면 되니까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효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용량의 어떤 낭비가 크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압축, 파쇄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넣고 덮고 이런 거니까 이러한 매립 용량의 낭비가 크다라는 거고, 단순 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단순 매립이에요. 그냥 땅 파가지고 넣고 닫고 끝. 요게 이제 단순 매립 이렇게 되겠고, 위생 매립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약간 좀 기술이 안 들어갔죠. 근데 위생 매립은 좀 뭔가가 들어갑니다. 뭐가? 뭐 압축도 하고 파쇄도 하고 비닐로 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쌓을 때도 딱딱딱딱 하고 흙도 덮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생 매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 방식, 샌드위치 방식, 압축 매립 방식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 위생 매립이 이런 세 가지 중에 뭐 적절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지금은 다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셀 방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셀을 만들어서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고밀도 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복토제는 많이 사용되고 유지관리비는 비싼 그런 편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셀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하얀 거 있죠? 요런 라인들. 여기는 지금 다 뭐냐면은 복토제. 흙을 덮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이 흙을 덮어줘요. 이거를 우리가 최종 복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샌드위치 방식인데, 얘는 폐기물과 복토처럼 교대로 쌓는 거다. 여기는 하나의 셀을 이용했죠. 근데 얘는 그냥 폐기물, 그 다음에 복토제, 그리고 폐기물, 그 다음에 뭐 복토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쌓는 방식이고, 협곡, 산강, 폐강산 이런 데서 많이 쓴다. 우수배제 시설이 필요하다. 우수배제라는 얘기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외부 반입이 복토제가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고 좀 적게 써야 됩니다. 왜 옆에 측면 안 넣고 위에만 덮었죠? 악취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자, 여기서 또 진화한 게 압축 매립 방식인데, 이거는 이 폐기물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압축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감소시킨 후에 포장도 합니다. 뭐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폐기물 안에 있던 게 폐기물이 그래서 유해한 게 밖으로 못 나가도록 패킹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매립 방식이고,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매립지 확보 사용 연한에 문제가 있어서 유리하다. 즉, 이만한 거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넣으니까 매립지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쵸? 운송이 간편하고, 운송이 왜 간편합니까? 하나씩 패킹이 돼 있으니까. 안정성이 있으며, 집가, 땅값이에요. 비쌀 경우에 유효하다. 매립 면적은 이제 조금 필요하고요. 복토제도 조금 필요하고, 왜?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등치마, 땅이 뚝 꺼지는 그런 일은 좀 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처리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킹도 해야지, 그 전에 압축도 해야지, 또 그 전에는 뭐 파쇄도 해야지. 이러니까 이러한 중간처리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복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복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1일, 중간, 최종 뭐가 달라요? 날짜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1일은 말 그대로 매일 하는 거, 중간에는 중간에 하는 거죠? 그럼 좀 지나서 하는 거예요. 좀 나중에. 왜? 한동안 폐기물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까놓으면은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중간에 한번 쌓아주고, 최종 복토는 완전히 끝난 후에,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흙을 덮는 그런 복토가 되겠습니다. 이 복토는 왜 하냐? 일단 흙을 덮기 때문에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요, 쓰레기 비산을 방지하고 화재를 방지한다. 매립장에 가면 담배를 못 피웁니다. 라이터, 가연성 물질 이런 거 안 돼요. 왜? 메탄가스가 항상 거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불을 탁 킨다든지 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탄이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으로 모이도록 하는 어떤 장치는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이제, 사실 매립장 가본 지가 좀 됐는데, 써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불 켜지 말라고. 식물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건 왜 그래요? 흙을 덮었으니까. 빗물을 배제한다. 그래서 빗물은 글로 못 스며들게 한다. 왜? 자, 이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대부분은 빗물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그 빗물이 안 들어가면은 침출수가 안 나오겠죠? 그럼 내가 침출수를 처리하는 게 수고가 덜 할 거예요. 그죠? 빗물을 배제한다. 자, 유해가스 이동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유해가스가 못 나오게 이런 역할도 하고요. 자, 우수의 이동 침투 방지로 침출수량을 최소화하고 부등치마를 최소화한다. 이거는 땅이 이렇게 훅 꺼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자, 1일 복토, 그 다음에 중간 복토, 그 다음에 최종 복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몇 센티미터씩 까냐? 15, 30, 60 이렇게 됩니다. 60에서 90. 그래서 매일 실시하는 거, 7일 이상 정지됐을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완료 후에 하는 거, 센티미터 잘 기억을 하시고, 최종 복토인 경우에 내가 나무 심을 건데 60cm 흙으로는 부족해, 한 1m 50 필요해. 그러면은 더 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다음 매립지 운영. 자, 매립지 선정 시 고려사항. 토지는 주민이 밀집한 곳에는 설치하기 어렵고, 토양은 복토제가 사용하는 거 가능한 곳이 있어야 되고, 지형 지질 경제적이어야 되고, 숨은 침출수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흙이 있어야 되고, 용지 매수가 쉽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주민들의 반응, 그 다음에 치하수 침투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식선 상에서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매립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매립지역의 어떤 문제점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 침출수 발생, 요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침출수라는 얘기는 내가 매립을 한다고 해서 물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은 굉장히 안 좋은 물이겠죠? 그렇죠? 지하수 오염, 그 다음에 메탄가스의 폭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취, 집안침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안침하가 매립지 집안침하를 일으키는 요인 보면은 다짐 정도, 물리적 특성, 분해 속도에 따라서 집안이 침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다짐 효과라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다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러면은 이제 공기는 빠져나가고, 그 공극 가운데 이제 뭐 공극이라든지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서 촘촘하게 폐기물을 다 다져지면서 뭡니까? 집안이 침하되지 않다. 침하의 방지.
자, 그다음 메리가스입니다. 요거 좀 약간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메리가스의 생성 4단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메리가스의 특징을 보시면은 메리가스 메탄 있죠. 그다음에 뭐 CO2도 나와요. 자, 메탄이 이제 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눈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메리가스 생성 4단계인데 이 메리가스 생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메탄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부터 우리가 4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호기성 단계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폐기물 내가 가져다가 이제 쌓아가지고 집어넣을 거야. 그때 누가 같이 갑니까? 공기 같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립 초반에는 그 매립 시 함께 딸려 들어간 공기 때문에 호기성 상태였던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기성 이 가스는 이 산소는 이제 쉽게 쑥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가 쉽게 고갈되면서 2단계 반응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용존산소로 되어 있는데 용존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산소가 쉽게 고갈된다. 자, 그 다음에 2단계가 혐기성 비메탄 단계예요. 아직은 이 메탄 가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1단계에서 소모된 산소 때문에 뭐예요? 혐기성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슬슬 혐기성 단계가 되기 전 단계,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단계인데 혐기성 단계예요. 이제 혐기성 단계는 뭐냐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서히 반응이 시작된 단계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메탄가스가 천천히 발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메탄 생성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메탄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비율이 일정하게 쭉 발생이 되면은 지금 4단계 메탄 생성 단계가 되면서 이 매립지 안에서의 분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메탄가스가 안 좋은 거죠. 폭발성. 하지만 걔네들 잘 모아서 관리만 해준다면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CH4와 CO2가 주 가스가 되는 거고요. 점점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가스의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립지 내에서의 가스는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토양 오염이라든지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 시설인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덮어 놓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이렇게 천막 같은 거서 막 달려가가지고. 야구도 보면은, 야구 하다가 비 오면, 이렇게 갑자기 비 오면 들고 뛰잖아요.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 흙을.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식, 야생물의 번식이나 비산, 악취, 화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덮개를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덮개에 바로 덮개라는 덮는다라는 말이 결국은 흙을 덮는다 해서 복토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복토에 대한 어떤 덮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일시적으로 잠깐 덮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침출수 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침출수는 대부분 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느냐? 강우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강우. 빗물, 지하수, 수분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빗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 양 중에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 침출수로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유기물질의 어떤 농도,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탄가스의 어떤 발생량과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유기물질 농도는 대체적으로 매립지에서 가스가 많이 생산될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폐기물 속에 같이 따라 들어온 유기물, 탄소 성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메탄가스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물질의 어떤 농도, 혐기성 분해가 일어날수록 이제 낮아지는 거,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초기 발생한 침출수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색깔
침출수의 어떤 특성 보시면은 옅은 다갈색, 암갈색, 색도 2 이하, pH 6에서 7 약산성. 그 다음에 처음에는 COD가 BOD값보다 약간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OD와 함께 높아지겠습니다. 질소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어요. 자, 침출수 얼마나 발생하느냐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Q는 CI, 결국은 C 개수와 수소 개수와 A 면적, I 경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사에서는 다 줘요. 이렇게 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출수의 처리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이 수질에서의 어떤 유해 폐기물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거랑 같은 게 하나 보여요. 딱 뭐가 보입니까? 펜턴 처리 보이십니까? 펜턴 처리. 철염을 이용함으로써 수산화철에 슬러지 다량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펜턴 처리의 펜턴 시약은 뭐예요? 철염과 그 다음에 H2O2 과산화수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그런 처리 방법입니다.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응집제, 약품에 의한 화학적 침전 이런 것들이 침출수의 물리화학적 처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처리하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독성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이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자, 차수시설은 뭐냐면은, 자, 매립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있죠? 여기다 이제 매립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하면, 이 침출수가 지하수 쪽으로, 토양을 통해서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토양에 또 스며들고 하면은 2차 오염이 또 이야기가 되죠? 여기에다가, 투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방수인 거를 여기다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차수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면 차수와 연직 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매립지 차수 시설의 특성 보겠습니다. 한번 얘는 하면은 아까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아놓고 묻어버리면은 다시 다 꺼내야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한번 이제 하게 되면은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표면을 차수하는 거, 이 매립제 바닥과 경사면의 표면을 차수하는 표면 차수공과 하류 주변부의 연직 차수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토나 벤토나이트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굳으면서 물을 막아낼 수 있어요. 방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합성수지 고무의 뭐 차수마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거, 내구성이 좀 낮아서 경사면 이런 데는 좀 시공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점토인 경우에는 양이온 교환 능력에 의한 오염물질 정화 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가 도배도 하지만 뭐 편백나무를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황토를 한다든지 그럼 걔네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뭐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고무 및 합성수직의 차수막은 투수성은 우수하지만 찢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 중에서 PVC가 있습니다. 장점은 작업이 용이하고 강도 높고 적합이 용이하다. 만들긴 쉽다. 하지만 단점은 오존, 자외선, 뭐 기후에 약하고 유기물질에 약한 편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턴 산화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앞에 잠깐 더 소개가 됐었죠. 한 번 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차수시설의 연직 차수공과 표면 차수공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까지도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